음, 음, 다행이네요. 그쵸. 음, 그쵸. 음, 그쵸. 그쵸. 그러게요. 그 하나은행 풀리는 게 좀 제대로 돼서 조금 좀 변화가 좀 풀린다고 그때 뉴스는 났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거라도 좀 풀리면 조금씩 좀 뭐 하반기 동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잘한 분까지도 또 다시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2004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그때 중국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그 대학원 가서 그때 배울 때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붐까지는 아니었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막 중국어가 붐이 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처음 배울 때까지만 해도 왜 중국어 배우라고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다시 중국어가 되게 하고 싶었고 학교가 일본어였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랑 독어밖에 없어서 일본어를 선택했거든요. 중국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때만큼 조금 약간 좀 반이라도 좀 따라가면 좀 좋겠네요. 헬림심 들어오셨네. 그래도 10년도 쉽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음, 반갑습니다. 저, 음, 혜림씨 항상 하이텐션이셨는데, 지치셨어요. 야, 그러면 그쵸. 아, 근데 제가 다음에는 일정을 아예 딱 픽스를 해놨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걸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를 드리고, 그래야지 조금 더, 여기가지고 가능한 금을 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슈치우라는 거를 이제 해볼 예정인데, 혹시 그거 월간에는 좀 읽어보셨습니까? 맞아요. 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는지. 그래서 그 맛이 되게, 그러니까 아마 그 기본탕후루에 약간 설탕, 이렇게, 그 뿌려지고, 예, 설탕 가루 같은 것도 뿌려져 있는 약간 그런 맛이 아닐까. 약간 시큼하고 달콤하고 하는 그런 맛일 것 같은데,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써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탕슈치우 자체가 동그랗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그라미를 조금 좀 살리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사실 그 글씨는 잠시만요. 자, 앞에 좀 가고 올게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아니요,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메일로 안 보내드려요. 카톡이랑 문자랑. 혹시나 카톡 누락되신 분들 계실까봐 문자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왜냐면, 네. 오늘 쓸 글자뿐만이 아니라 매달 월간의 일을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왜냐면, 아, 그러셨구나. 네, 카톡으로 가요. 제 이름 말고 LA 방으로 가요. LA 방 검색하시면 돼요. 쌤, 그 뭐 신청하고 하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다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51호. 네네. 음, 음, 아이고. 맞아요. 네. 실제로 있대요. 저희 정구쌤이 하신 거예요. 탕후루 사촌. 탕후루 사촌. 맞아. 맞아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거기에 하얗게 뭔가 이렇게 발려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그건데, 그래서 그 느낌을 좀 내고자 해서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썼었거든요. 거기 이제 이미지 보면 요 이미지가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희는 아이패드가 없으시니까 이제 펜으로 써볼 건데, 이제 펜으로 썼을 때 이제 이런 까만색의 느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좀 살려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까만색을 그냥 다 칠해버려도 빨간색이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글씨를 쓸 때는 까만색으로 쓰고 나서 위에다가 빨간색을 써버리면 그게 다인크끼리는 또 보여지지도 않고 하면 글씨를 먼저 쓴 다음에 검정색으로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얘를 조금 연필로 이렇게 두툼하게 먼저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으로 먼저 칠을 하고 다음 빨간색으로 칠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스태치 같은 이런 거들은 이제 그 하얀 갤리롤 펜 같은 거 있죠. 색연필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색연필을 준비를 해달라고 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서 이제 정말 쉽게 한 번 딱 찍기만 하면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생,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약간 색연필 중에서도 연필 색연필도 가능하지만 이 색연필이 조금 더 위에 색깔이 내기가 더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종이말이 색연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빨간색 펜 제가 제때 준비물 알려드렸고 그다음 포스카 마카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검정색 하는 것도 포스카 마카로 하셔도 되고 제너브 펜으로 하셔도 돼요. 이게 포스카 마카는 피그먼트 펜이라서 이 위에 색연필이 그래도 좀 잘 올라가요. 근데 이 제노브 펜은 아무래도 잉크 타입 자체가 생잉크라서 그런지 잘 안 올라갑니다. 색연필이. 그래서 얘는 배경을 칠하는 용도로 쓰면 더 좋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약간 POP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근데 POP는 아니고 타이포그래피예요. POP는 성질이 좀 달라요. 성질이 좀 달라서 얘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느낌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연필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둥근 펜으로 펜을 쓸 때는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똑똑 찍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텅슈치우 맞죠? 걔의 그 동그라미를 최대한 살려줄 수 있게끔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양, 걔 모양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원래 쓰는 거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금 다르게 쓸 거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하게 쓰는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써보자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연필 같은 걸로요. 미리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대충 이렇게 써요. 이렇게 대충 쓴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 칠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색칠을 하겠죠. 나중에 색칠을 해도 되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할 거고,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죠. 가끔은 이런 글씨도 쓰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약간 옛날에 편지 꾸미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게 A4 용지나 그런 데다가 그러면 조금 저기 되고, 약간 좀 종이 엽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조금 도톰한 종이에다가 쓰면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만 다 칠을 해볼게요. 네네. 그쵸. 저는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쓰는 방법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둥글게 다듬고 싶다. 그럼 좀 다듬고요. 색칠을 하시면서 다듬으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좀 비워주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는 갤러리 펜이 없으면 색연필, 연필 색연필로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쿠아립인데 얘가 잘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갤러리로 공방에 놓고 와가지고 좀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스티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자유인데요. 일단 요거 하얀색 펜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치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가 반짝반짝해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광택을 좀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들 광택, 너무 광택이 좀 많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약간 그 느낌을 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가까이 좀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기 탕 안쪽에 파란색이 안 칠해졌네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갔네요. 그래서 연필로 그리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빨간색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일렬로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글씨 자체는 귀여운 채랑 비슷해요. 귀여운 채랑 비슷한데 그렇게 막 곡선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요 동그라미에 많이 초점을 주는데 동그라미의 크기는 컸다가 작았다가 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왜냐면 여기 잘못하면 동그라미만 보이거든요.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 네.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기 때문에 가장 커야 돼요. 얘가 이제 그 당시 치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치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는 그냥 점점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 지그 도트펜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노브펜 활용하셔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네임펜 빨간색도 좋고요, 저 포스카 마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일단은 이제 밑에 글씨도 있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요 바깥 거 말고 일단 요 글씨까지만 일단 완성을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네네네. 검정색 배경 말고 빨간색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있는 펜 최대한 다 동원해보세요. 그 다이소에 가셔서 그 사인펜 같이 생긴 거 10색인가? 뭐 있거든요. 그 약간 그 뭐죠? 사인펜이 좀 부드러운 스펀지 타입으로 생긴 거 있어요. 그런 애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만능으로 쓸 수 있어요. A4에 꽉 차게 쓰세요. 크게 쓰세요. 예. 작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큰 게 더 예뻐요. 이건 한 A4에 전체 꽉 차는 것보다는 한 A4 반 정도, A5 사이즈로 쓰면 되겠네요. 네네. 파이팅입니다. 가끔은 약간 요런 글씨를 좀 써보면 재밌어요. 실제로 그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인데, 사실 그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폰트를 쓰거나 이런 것도 다 타이포그래피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글자 간격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어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영어나 한국어로 지금 그 아이패드로 많이 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띠용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인스타 하시면 이제 그분께 알고리즘으로 되게 많이 떠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 거를 펀딩을 해서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옛날 글씨를 약간 아이패드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펜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죠. 약간의 제약은 좀 있고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그 겔탭 같은 거 지원 안 해주세요? 네. 아, 그래도 하나 하세요. 아이패드면 더 좋겠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겔탭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겔탭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앱은 많아요. EBC 페인트 X를 쓰셔도 되고, 다음 메디방을 쓰셔도 되고, 뭐 사실 글씨 쓰는 데는 진짜 푸크가 최고긴 하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때 학교 수업할 때 거기서 겔텍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뭐냐, EBC 페인트 X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훨씬 재밌어집니다. 디지털 캘리그라피를 하면. 저는 한 달? 한 달 정도에 한 책 10권을 만들 것 같아. 아주 진짜. 컬러링북을 하시는 분 중에 100페이지를 하신 분들이 한 150페이지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 책으로 피드백 하는데 2시간이 넘었어요. 영상 피드백 해드리는데 깜짝 놀랐네. 일단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다 컬러링북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그림책 챌린지 하시던 분들도 마무리됐고, 이제 그림책 2기 분들만 마무리되면 보통은 최소 40페이지라고 하면 40페이지에서 한 70페이지 이렇게 하시는데, 확실히 근데 100페이지가 넘으면 진짜 책등이 두께가 잘 나와가지고 예쁘긴 해요. 예쁘긴 한데 편집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그분은 또 캔바를 잘 모르시는 분이어가지고. 그쵸. 힐링하십시오. 사실 글씨라는 것 자체가 영역이 되게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가 그 뭐야, 그 POP는 규칙이 딱 있어서 정답도 딱 있고. 네, 그쵸. 그 POP 같은 경우는 그 리을자로 특히나 쓸 때 이렇게 뒤집어서 쓰는 약간 그런 특징들도 좀 있고, 겹쳐서 쓰죠, 글씨를. 글씨들을 다 겹쳐서 이렇게 써서 딱 정답이 있어요. 딱 그렇게만 딱 써야 되는데, 이제 사실 POP도 처음에 물감으로 쓰다가 이제 이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아이패드 펜슬이 나오면서, 푸크가 나오면서 디지털 POP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로 지금 이제 변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으로 해주는. 그래서 옛날에 POP가 비쌌던 이유는 직접 손으로 쓰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로 출력을 하면서 이제 다가가지고 내려가고 만드는 사람도 좀 편해지고. 그렇죠. 캘리그라피는 정답이 없죠. 규칙은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POP보다 자유롭고, 타이포그라피도 사실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 반짝이는 표현이 갤리롤이 진짜 잘 되거든요. 지금 이 하얀 펜도 지금 좀 약간 이게 피그먼트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딱 그 하나 그 하얀색의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하나가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줘요. 사실 이 글씨 뒤쪽을 이렇게 감싼 것도 그 탕후루나 탕슈치오 같은 이렇게 설탕을 감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이런 글씨들은 학생들이랑 해보기도 재밌죠. 그리고 뭐야 제 엽서도 디자인 만들어 놓은 거 얼마 전에 색감 테스트 하느라고 뽑아봤거든요. 곧 예약 판매할 예정입니다. 약간 걔네 컨셉 자체가 내 맘대로 커스텀해서 하나의 다이어리를 만드는 그런 컨셉인데 지금 고민이 다이어리를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이거 고민이어가지고 그것만 완성되면 바로 형태도 해야 되고 굿즈 체험단도 받아야 되고 잘 되고 계십니까? 음, 일단은 빨간색만. 글쎄. 근데 또 날씨가 이번 주에 또 여름이에요. 내일인가 29도까지 올라가던데. 날씨도 한몫할 거예요. 톡방에 올리셨나요? 아직 안 올리셨구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펜도 천천히 찾으시고.
근데 이번에 진짜 컬러링북 퀄리티가 너무 다들 좋게 뽑아주셔가지고 조만간 그 출판사 서포터즈 같은 거 뽑을 예정이거든요. 나중에 지원하셔요. 되게 다양한 게 어떤 분은 3개 그 6개 대륙 안에서 뭐 한 10개 정도 나라 되나? 그거가 한 60개가 되죠. 그에 이제 대표하는 꽃들 이제 그거로 하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 치유, 심리적인 그런 마음 치유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컬러링북으로 같이,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가 있네 그런 책들을 좀 많이 내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분은 책 자체를 플래시카드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외국인한테 책 자체를 그렇게 잘라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분도 계시고, 확실히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좀 나머지 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쵸. 쌤도 다음에 챌린지 때 이어서 하세요. 그 나머지 분들도 다 챌린지 때 이어. 예. 응? 아, 글씨. 아,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웃겨. 아, 의장, 의장. 오늘 2분밖에 없어서 천천히 하십시오. 림쌤 잘하셨네요. 이 어차피 까만색으로 두르면은 이 연필 자국 다 없어질 거라서. 좋아요, 좋아요. 여기 위에 색연필도 해보시, 아, 그거 나중에 하시요. 제가 빨간색만 하라 그래가지고. 아, 아, 예. 맞아요. 검정색 하고 계셔도 돼요. 슬슬슬. 피드백 드릴 때까지. 도인쌤 벌써 이거 약간 설탕이 막 뿌려진 것 같아요. 이거 뭘로 하셨어요? 아, 맞아요. 오일 파스텔 진짜 최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오일 파스텔로 저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갤리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 예. 맞아요, 맞아. 응. 그래서 나중에 반짝이는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역시 오일 파스텔이 이런 질감은 진짜 최고예요. 근데 대부분 오일 파스텔 잘 안 갖고 있으니까 크레파스로 하셔도 돼요. 헬름쌤 크레파스 있지 않아요, 애기들? 크레파스로 하세요. 어차피 오일 파스텔이 크레파스예요. 그쵸? 크레용. 약간 크레파스 그 질감 진짜 좋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근데 요새 그게 분산이 되니까 학교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혜림쌤도 두고 다닌다고 그러셨죠? 한 번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음. 아, 아,
어메야.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죠. 조금이 안 돼. 이게 와. 와. 아, 그러게요. 너무 힘들겠다, 진짜. 그쵸. 마음 먹기 다름이죠. 음, 그렇구나. 음, 음, 그러게요. 아, 그쵸, 그쵸. 그러네, 진짜. 음, 그쵸. 교과서도 다르다면서요. 아, 그쵸. 맨날 가죠. 벌써 네네네, 봤어요. 애기들 때문에 아마 못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아, 아, 쌤은 당에만 강조를 일부러 하신 거죠. 하얀 거. 쌤이요, 도인쌤이요. 왜냐면 하얀 거, 그 빨간색만 하라고 해서 하얀 거 안 하신 거예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피드백을 볼게요. 진짜 웃기다. 공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음, 좋았어. 약간, 헬림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약간 너무 잘하신 게,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하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 약간 여기 슈에 약간 타원들이 좀 보여요. 기왕이면 조금, 동글동글한 그 모양을 좀 더 살려서, 이거, 네, 색칠 지금 하고 계시죠? 검정색. 하실 때 조금씩 좀 다듬어 보세요. 음, 네, 조금씩 좀 다듬어 보시면 되겠고, 너무 잘하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자에 이 오른쪽 동그라미랑 여기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를 작게 하신 거, 의도하신 건가요? 여기. 요거랑 붙는 데를 여기를 절묘하게 작게 하셨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치가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더 동그랗게 얘가 메인이니까 얘가 메인이니까 최대한 동그랗게 해주시고 약간 기울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약간 얘로 보완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공간이 좀 남아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주머니가 많이 비었다. 살짝 내려줍시다. 쫙 내려주고 그다음에 얘도 살짝 여기가 치고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 다 채워주시고요. 이거 깔끔하게. 예. 자,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거 지금, 여기, 응. 아, 잠깐만, 그럼 밑에 걸로 볼게요. 응. 네네네. 밑에 걸로 볼게요. 이거 너무 잘하시면, 이 텍스처 있는 종이에다가 쓰시니까, 진짜 너무 좋다. 잘하셨네요. 약간 부분. 약간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요거. 여기가 지금 일부러 동그랗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의도를 하신 건가?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모양이어서, 여기도 그 동그리를 좀 강조하실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궁금했고, 여기 되게 눈사람처럼 귀엽네요. 약간, 쌍쌍 그 탕후루처럼. 잘하셨고. 약간 지금 이게 올파스텔이 굵다 보니까 옆에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아쉬운 건 여기가 조금 공간이 좀 비어서 살짝 이렇게 더 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동그라미. 그다음에 이거 위치가 살짝 이렇게 밖으로 빠졌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요게. 왜냐면 지금 너무 얘랑 이렇게 일렬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조금 살짝 아쉽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일렬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고 그렇습니다. 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약간 이렇게 포슬포슬한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계속 써보십시다. 다시 쓰셔도 좋아요. 다시 쓰셔도 좋고, 번졌어요? 뭐가 번져요? 왜냐면 이 펜들은 번지는 펜이 아니어가지고. 아니면 쌤 그 크레파스로 다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약간 근데 좀 반짝이는 느낌이 좀 덜하긴 해서 한번 수습 수습 잘 해보십시오. 도대체 뭐가 계속 분주하셔가지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쌤, 그 클립보드를 활용하세요. 누워서 글씨 쓰세요. 안마의자 하시면서. 진짜. 근데 저도 진짜 요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목이 부러질 것 같아. 진짜 계속 계속 책만 보고 있으니까 약간 계속 아무 일도 못 보고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피드백, 그거 하나 끝나서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저기서 피드백 해주세요, 저기서 피드백 주세요. 계속 피드백 아우성이 외쳐가지고 이제 좀 인원을 줄여야겠다.
지금 컬러링북만 보통 한 지금 10분이 시작했는데 몇 분 조금씩 중단되신 분들 계시고 이제 한 5분에서 6분이 컬러링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림책이 이제 전자책이랑 종이책이 같이 나갔는데 이제 그게 한 5분이었나 6분이었나 아무튼 가지고 이게 제 예상대로라면 분리가 되는 건데 그게 5월에 휴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주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감안해서 좀 밀어주고 했다 보니까 이게 둘이가 겹쳐가지고 심지어 지금 또 이 길을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는 3분이거든요. 그거 진짜 잘 됐다라고 생각했어.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해보니까 앞으로는 5명에서 3명만 받아야 되겠다. 10명은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나 컬러링북은 일단 그림책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림책은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받을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컬러링북은 이게 다들 희한하게 제가 예시를 그런 게 보여줘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컬러링북 하면 컬러링만 딱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학습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획은 진짜 좋죠.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뭘 쓰고 뭐 왜 이게 국화가 되었고 막 이런 것까지 설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어 배울 수 있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그걸 일일이 다 하나하나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명소만 몇 군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계절로 해가지고 4계절에 각각 가기 좋은 한국 명소를 컬러링북으로 만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통일돼 있는지 약간 그런 것들 다 보고 그다음에 또 종이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고가 이제 그 돌연선도 그렇고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도 감안해서 여백을 잡아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 신경 쓸 부분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래도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한 분이 다 못하셔서 이번 주 안에 마감할 거라서 그 다 마감되면 책을 한꺼번에 살 거거든요. 책값만 10만원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사서 보고 그다음에 또 서평단 하려고 하면 또 그것도 또 드려야 되고 서평단 얼른 모집하겠습니다. 진짜 힐링 되실 거예요. 진짜 잘 만드셨어요. 진짜 다들 열정이 넘치셔서 감사했죠.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툴을 좀 받고 그리고 그 또 한 분은 그 뭐냐 전설이랑 괴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림책으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컬러링북으로 만드셨어요. 세트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 괴담 시리즈로 계속해서 만들자고 얘기하고 아니요. 요게. 약간 요게는 아니고, 쌤 그런 쪽 하시겠어요? 요게가 아니라 그 괴담. 그러니까 그 괴담이 그 요게 괴 말고 그 있잖아요. 약간 으스스하고 약간 그런 것들인데 이번 괴담은 되게 많이 배운 게 묘묘라는 고양이랑 조왕할머니라는 그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엌신이래요. 조왕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 저승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죽어서 오면 고양이 길 안내를 하는 고양이래요. 길 안내를 하는 고양이고 그다음에 그 조왕할머니가 밥을 해주고 약간 그런 되게 신비로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림책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라는 그래서 시리즈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하시라고.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기생수. 그렇구나. 아, 그래서 약간 되게 신박했어요. 주제 자체도 굉장히 신박하고, 이런 이야기 같구나. 약간 그 누구지? 그 남자분 중에 왜 TV 잘 나오시는 분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의사인가 그랬었는데 이런 괴담 한국의 그런 괴담 쪽에 연구하시는 그분의 성함이 뭐더라? 그분이 뭐지? 그분이 막 그런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던데 그건 재밌더라고요. 이분이다. 곽재식. 약간 한국식 괴물? 약간 이런 이야기랑 약간 이런 것들. 맞아. 원래 공학 박사. 의사가 아니라 공학 박사인데 약간 이런 거 관련해서 책도 쓰시고 약간 하시는 분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며칠 뒤면 또 보겠네요. 며칠 뒤면 또 뵙겠다고. 사실 그날 대체율이라서 미룰까 하다가 그냥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선거날. 제주도를 언제 가세요? 학교 마치고 가면은 약간 1박 2일 느낌이네요. 그쵸. 미리 하셨구나. 거기 누가 계세요? 좋다. 좋네요. 아, 아, 음. 그래요? 음, 음. 맞아. 쌤 그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연고가 있어도 쉽게 가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약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힐링하고 오시면 또 나아갈 힘이 또 생기죠. 좋네요. 혼자 가세요? 그래. 그러게요.
근데 그때가 한참 잘 같이 안 갈 때죠. 중고등학교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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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한테만 버리고. 엄마한테는 이득될 게 없는. 그쵸. 좋으시겠다. 아, 네네네. 검은색까지 칠해주시고, 반짝이도 좀 표현해주시고. 그 원본하고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얼간엘리 그 이미지 실어놨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느낌 좋은데요? 근데 약간 아까보다 좀 포슬거리는 느낌이 좀 덜하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보다 오일 파스텔을 조금 이렇게 뭉개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얀색이. 오히려 저는 느낌이 첫 번째 주신 느낌이 훨씬 좋아요. 음. 아, 그쵸. 약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거는 약간 크림 느낌, 크리미하잖아요. 약간 느낌이. 음, 그래서 조금 느낌이 원래 그 탕슈츠의 그 느낌이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쌤 잘 되고 계세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또 하얀색으로 또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돼요. 음, 약간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해도 되겠는데 반짝이는 느낌은 그 면봉 같은 데다 살짝 묻혀가지고 포스터 물감 이런 것도 괜찮고 수채 물감은 안 되고 응. 음.
음, 음. 오. 네, 도대체 이거 전제를 다 안 칠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도 괜찮은데요? 응. 아, 칠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에 약간 여기 슈의 부분만 여기만 채웠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응. 근데 전체 칠해도, 응. 약간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너무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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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응. 약간 그림자 느낌으로,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귀염귀염. 쌤도 귀염귀염 했는데 아까. 이거. 응. 아, 이거 까만색 다 칠하시고 나서 이 아래쪽에다가 쌤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탕후루 사천 탕슈츠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왜냐면 지금 위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뭔가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쌤은 오늘 에버랜드 오픈런을 하셨네요. 세상에나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을 텐데. 네. 에버랜드는 옛날에 12월 말쯤인가?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돼. 왜 에버랜드를 갔는지 말도 안 되는데 진짜 그때 12월 말쯤에 에버랜드를 가다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되게 추웠거든요. 줄을 엄청 섰는데 눈발이 시린 거예요. 그냥 20대 초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안 걸. 그때 그때 아는 언니랑 갔던 것 같아요. 에버랜드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서울에서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와. 그쵸.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서울에서 롯데월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롯데월드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는 진짜, 서울대공원? 저 때는 롯데월드였어요. 저 때는 항상 어린애 되면 롯데월드 가서 엄마들이 줄 서 있으면 다른 거 타고 와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서울대공원도 가긴 갔어요. 근데 서울대공원은 일단 저희가 서울이었고 거기가 과천이가 갔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아니다. 서울랜드가 과천이고 서울대공원은 저쪽에 군자동 쪽. 네. 그쵸. 맞아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좀 멀어요. 그래서 그쪽은 잘 안 갔었고 롯데월드나 그다음에 아주 더 어렸을 때는 집 근처에 드림랜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갔었고 지금은 없어졌죠. 그쵸. 근데 롯데월드는요 진짜 그 해성특급은 커서 타도 재밌더라고요. 언제 갔지? 친구랑 한 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줄도 별로 없어가지고 타고. 으이! 어드벤처로 나갔어요 저. 무슨 일. 세상에나 너무 아깝다. 아파서 저희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는 무조건 일단 가면 밖으로부터 달려가거든요. 밖에 먼저 타고 그러고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못 타봤어요. 아틀란티스. 그게 좀 나중에 생겼던 건데 한번 타려고 그러다 줄이 엄청 길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는 못 타보고.
유니쌤은 애기랑 가신 건가? 애기가 있으신가? 쌤, 검정색 하니까 아주 도드라지고 너무 좋은데요? 이제 하얀색 그거 하시거나, 예, 하고, 밑에다가 글씨도 좀 쓰시고, 너무 예쁘다. 근데 쌤, 약간 그 슈에자 위에 까만 거는 슈에 라인 따라서 일자로 갔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지금 하트처럼 만드신 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약간 이 테두리를 두를 때는 글씨 모양으로 두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정답은 아니어서 저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너무 입체적이고 너무 좋다. 약간 알사탕 같은 느낌이네요. 예쁘다. 이거요, 가위로 오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넣어주시고, 다음에 반짝이도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잘라서 사실 막대기만 꽂으면 투포거든요. 사실 투포가 별게 아니라서. 또 그렇게 자른 다음에, 투포요. 그래서 저렇게 자른 다음에 막대기 꽂거나, 아니면 저렇게 자른 다음에 뒤에다가 폼보드 조금 한 2T 정도 되는 거 붙여가지고, 또 그 열선으로 커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커팅하면은 되게 예뻐요. 약간 이렇게 문패처럼 이렇게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아이들하고 하기 되게 좋은 저기 중에 하나죠. 저런 걸로 굿즈 만들어도 예쁘겠다. 요즘에 맨날 굿즈만 보고 있어가지고 굿즈를 보고 만들고 한 달 동안 샘플만 만들고 있네.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타겟이요. 원래 처음 타겟은 야구, 그러니까 스포츠 덕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샘플을 다 야구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든 농구든 그다음 연예인들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이라서, 그래서 그런 연예인 덕후가 지금 상품 자체가 상품 라인업이,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단을 드릴 땐 프리미엄 키트가 세 가지거든요. 라이트랑 스탠다드랑 프리미엄인데, 그 프리미엄 키트에 전체로 들어가는 게 텀블러, 우드 텀블러 이제 350ml짜리랑,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패드, 그 가죽 마우스패드, 그 다음에 이제 가죽 네임택, 그리고 에코백, 그리고 또 뭐지? 한 6개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자석, 이렇게 하트 자석인데 네오디움이라서 되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걔랑 그다음에 티셔츠 키링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인데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제가 아까 상패 거의 이제 완성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 전체 샷을 제가 이제 티셔츠 키링을 못 만들어가지고 일단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일단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라이트 세트에는 키링이랑 마우스패드 마그넷 들어가고, 스탠다드에는 5개, 아니 4개, 그다음에 6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라이트에는 지금 이거 키링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임텍 같은 경우는 양면이어가지고 약간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야구를 처음에 타겟으로 잡은 거였어요. 샘플을. 그래서 야구 누구 만들지? 그러다가 사실 요즘에는 야구 선수 좋아하는 선수가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 김광현 선수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SSG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가방의 킥이에요. 프리미엄 세트에서는 에코백에 직강 갈 때 이 가방이면 이 가방만 챙기면 끝 이렇게 박아서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얼굴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가 이건 그쵸 스탠다드 구성에 이제 이렇게 키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 6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판매가로만 하면 거의 14만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를 한 5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이 우드 텀블러 되게 귀여워요. 되게 귀엽고 예쁘고 네. 쌤 뭐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뭐 중국 배우도 좋고 다 좋죠. 일단 신청해보세요. 일단 신청해보시고 일단 그래도 쌤은 인스타 좀 하시니까 예. 그래도 너무 좋죠. 아니면 쌤 주변 중에 한 분을 골라서 뭐 그 롯데 팬분으로 하셔도 되고 해서 쌤이 후기를 올리세요. 그분한테 후기를 받아서 SNS에 예. 아 진짜 진짜 우와 최고다. 그런 덕후 좋은데요? 드려야겠다. 우와. 응. 응. 오. 나는, 나중에 그분이 SNS를 안 하시면 그분한테 후기를 받아서 쌤이 직접 올리세요, SNS에. 음,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덕후들, 네. 네. 볼게요. 아이고, 근데, 우와, 근데 쌤 느낌 너무 잘 내셨다. 쌤 제 거랑 거의 똑같이 내셨는데? 와. 공유해드릴게요. 응. 음, 도인쌤님이, 요거 완성된 걸로 볼게요. 잘하셨어요. 쌤, 요거 뭘로 하셨어요? 하얀색? 응. 이거, 응. 약간, 이걸로 그래도 여기 약간, 좀, 반짝이들 있잖아요. 응. 그래요? 그건 좀 아쉽다. 그 포스터 컬러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응. 그래도 이거 되게 잘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여기 하얀 까만색이 덮어지니까 까만색 한 번 더 칠하면 되겠죠. 네, 검은색을 한 번 더 칠하고 이게 그 디케일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절로 뒤로 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됐고 괜찮아요. 너무 귀엽다. 잘하셨고 약간 반짝이 표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반짝이 표현이 없어서 조금 약간 건조한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라서 유광으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오프라인 도구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짜 포슬포슬 하셨네. 약간 이렇게
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입체적으로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쌤도 아래쪽에다가 서명만 하셔도 되고, 뭐, 예, 만약에 쌤 서명하실 거면 조금 간격 띄어서 요 정도에 하세요. 왜냐면 위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서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아래로 내려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른 거는 되게 좋아요. 동그라미 근데 약간 동그라미가 중간에 조금 약간 좀 깨졌네요. 조금 깨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좋습니다. 약간 한 입 딱 먹고 싶은 그런 느낌. 두 분 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어떠셨나요? 맞아요. 이거는 글씨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더 표현이 맞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완전한 캘리그라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캘리그라피와 타이포그라피가 약간 합쳐진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그냥 글씨만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어린애들도 좋고 그다음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좋아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저희 옛날에 약간 편집 꾸미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거 좀 펜으로다가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약간 그 뭐지 펄이 잔뜩 들어있는데 아웃라인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펜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6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때도 지금처럼 다꾸죠 일종의 다꾸인데 지금이랑은 좀 다른 약간 그런 스타일에서 막 다이어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그 유행이었어요 저희 그때 그래가지고 막 거기 말도 안 되는 약간 이상한 거 막 다 걸려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하는 재미 약간 그런 것처럼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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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막 그 다이어리 그 뚱뚱하게 만들 때는 막 나한테 없는 내용은 얘한테 있으면 그 막 베껴 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막 되게 열정이 넘쳤다. 어, 그쵸. 그 나이 때라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건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그땐 조금 성향이 달랐나 봐요. 지금이랑. 그래서 저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해봤고 다음에는 아마도 드라마 아니 영화 대사가 될 거예요. 다음 올가넬리가 그 청설에 대해서 써주셨더라고요. 그 대만 영화 청설이랑 한국에서 얼마 전에 리메이크해서 나왔거든요. 청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아마 그 청설 안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6월에 또 저희 그쵸 6월이죠. 이열철에서도 뵙고 프리미엄에서도 뵙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쉬세요. 네.